가정교육이 엉망인 제 남편. 10개월 접어든 딸내미 키우고 있는 32세 주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가정교육을 너무 못 받은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더러워서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위생관념이 제로인 거죠. 밥 먹을 때 그 사람이 먹은 자리를 보면 완전 거지밥상도 아니고 밥그릇에 밥풀은 덕지덕지 붙어있고 도대체 어찌 먹으면 그럴 수 있는지 식탁 유리엔 온갖 국물들과 고추장, 간장 등등 밑반찬 양념들로 유리가 뿌옇게 돼버리는 건 일쑤네요. 자주 하는 설거지도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 해도 제가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기름기도 그대로고 고춧가루 밥풀 등등 제대로 씻지를 않네요. 연애할 때 생각해봤는데 이리 추접하게 식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네요. 늘 회사 마치고 늘 술자리와 같이 겸하다 보니 몰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밥만 먹었던 적이 분명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거라곤 국밥처럼 간단한 메뉴만 기억나고 한정식처럼 반찬이 많이 나오는 식단으로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뒤처리도 어찌하는지 팬티에 대변을 묻혀놓는 것도 일쑤고요.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수건에도 대변을 묻힐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았는데 대변이 수건에 묻을 수가 있을까요? 일부러 안 빨고 걸어놓으면 본인은 알고 닦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세수하고 얼굴 닦고 손 닦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럼 뭐하러 씻냐, 깨끗이 씻고 걸레에다 닦는 격이라고 해도 들은 둥 마는 둥. 그 이후로 수건도 신혼 초에는 같이 쓰다가 지금은 진짜 더러워서 이젠 남편 수건, 제 수건 구분지어서 걸어놓아요. 어쩌다 제 수건에 남편이 손만 닦아도 전 미친듯이 화를 냅니다. 바로 빨래통으로 직행입니다. 남편은 섭섭하다고 부부가 이러는 거 아니다 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섭섭해도 더러워서 같이 못 쓰겠는 걸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집에 오면 팬티도 안 입어요. 팬티를 안 입으니 집에서 입는 잠옷이나 트레이닝복에다가 바로 대변을 묻힙니다. 빨래하려고 남편 바지를 같이 돌릴까 말까 갈등하다 냄새를 맡으면 똥내가 납니다.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여튼 샤워를 하면서 썼던 샤워타올은 거품이 묻은 채로 그냥 욕조 바닥에 던져놓고 칫솔도 아무 곳이나 치약도 뚜껑도 안 닫고 아무데나 던져놓고요. 분명 씻고 닦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손도 잘 안 씻죠? 애기 때문에 쓸쓸하고 닦다라면 마지못해 씻긴 하지만 비누칠도 안 하고 비누칠 하라고 말을 해야 비누칠을 하지만 그것도 대충 쓱 문지르고 말아요. 그러니 하얀 비누에 떼꼬정물이 흘러서 군데군데 검은색으로 얼룩져 있기 일쑤입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더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초기엔 대변 묻히지 말라고 대변 묻은 거 딱 뒤집어서 그냥 그대로 놓습니다. 본인도 더러운지 그땐 갈아입더군요. 하지만 그때만 그렇지 변함이 없습니다. 옷도 제가 벗으라고 하긴 전까지는 스스로 빨래통에 옷을 벗어 놓는 일이 없어요. 외출복은 제가 한두 번 정도 입었으면 그냥 빨래통에 넣으니까 괜찮지만 실내복은 빨아야 되니까 옷 벗으라고 해도 안 벗겠다고 버팅기고 결국 억지로 벗겨서 빨아요. 빨래를 돌릴 때 검은색과 외출복, 애기 거, 집에서 입는 옷들과 내복, 수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빨래를 하는데요. 변을 묻히니 남편이 입은 잠옷이나 팬티도 그냥 외출복이랑 같이 돌려버려요. 솔직히 빨래 마친 외출복도 찜찜해요. 코딱지인지 뭔지 노란 덩어리 같은 게 욕조부터 타일 바닥이 아니라 천장, 타일 옆면, 거울까지 군데군데 묻혀놓고 머리카락도 막 묻혀놓아요. 거울에도 거품 같은 거 막 튀겨놓고 안 씻고 나오니 그대로 말라붙어서 거울도 너무 더러워지네요. 근데 이게 그냥 더럽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밥상 예절을 교육 못 받았으니 밥도 더럽게 먹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교육을 못 받았으니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생각돼요. 이건 위생관념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상견례 날 어른들끼리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께서 수저를 들지도 않으셨는데 신우랑 남편이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서 저지하려 했는데 신우까지 덩달아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처음 가정교육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순간입니다.
그땐 너무 놀랐고 처음이라 남편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사람한테 가정교육 운운한다는 게 생각은 쉽지만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워낙 핵가족화가 되어 있으니 평상시 습관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무심코 나온 건가 보다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렸네요. 이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상견례 날인데 그렇다고 그때 결혼 뒤엎는 것도 어려웠겠지요. 또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의 집에 밤에 전화를 걸 때 안녕하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전 누구누구 친구인데요. 누구누구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다 새벽에서 전화해서 누구누구 있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선 상대편에서 없다고 하면 그냥 뚝 끊어버리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너무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결혼 상대자로 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사드리기 전이라 너무 놀라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합리화를 해버렸네요. 얼마 전에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집는 집게를 저희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손잡이를 자기가 잡은 방향으로 해서 짚는 부분은 어른을 향하는 방향 그대로 그것도 한 손으로 그냥 건네드리는데 진짜 깜놀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 할 때 집에 저희 할머니랑 아빠랑 오셔서 차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차를 내는데 찻잔만 덜렁덜렁 양손에 들고 차를 내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찻잔 받침대 2개를 또 양손에 덜렁덜렁. 아버지 약주 따라 드리는데도 그냥 한 손으로 편하게 콸콸콸. 이건 뭐 너무 다이나믹하게 쌍놈짓을 하니 어디 가서 창피하게 말도 못하겠고 더 가관인 건 제가 그리 행동하면 욕먹는다고 말을 해주면 어느 집이 그렇게 하냐고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하고 컸다고 다 허례 허식이야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나 있으면 부모 욕이나 안 듣겠구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 답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능글능글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을 살살 놀리듯이 조심스레 말해도 안 고쳐지니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이제는 그런 짓은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대놓고 말을 해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충격 좀 받으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하는데 우리 남편은 기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능글능글하게 난 원래 쌍놈이니까 쌍놈한테 시집와서 좋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완전 신생아 때 아기가 콧물을 흘렸는데 그걸 휴지통에 있던 똥 닦은 물티슈를 다시 꺼내서 아기를 닦으시려고 하는 걸 보고 대충 남편의 위생관념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대충 파악이 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만 아니면 참 좋은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분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술자리에 잘 안 가고 돈을 아끼려고 일찍 퇴근합니다. 결혼해서 술자리 때문에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습니다. 한 달에 술자리 가져봤자 한두 번 정도이고요. 그것도 회식 차원이지요. 친구랑 술 마셔도 나간 지 2-3시간도 안 돼서 귀가를 하니 신혼 초기에는 뭐 이래 빨리 왔어 라고 말하는 게 저희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 버렸지만요. 그러니 술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죠. 술값 때문에 크게 돈 쓴 적이 딱 3번 있는데 도합 100만원 정도네요. 항상 쓰기 전에 전화합니다. 또 더치페이고 결제를 남편이 한 거다 보니 실제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아가씨 집에 가자고 회사 사람이나 친구들이 조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죠. 그럼 전 딱 30만원만 쓰고 오라고 합니다. 거의 없는 일이니 사회생활하는데 한 번쯤은 눈 감아줘도 괜찮겠다 싶어 쿨하게 허락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 있을 땐 반드시 물어보고 또 술자리 분위기가 길어지면 본인이 알아서 그냥 집으로 귀가하는 일도 부지기 쓰입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면 10시를 넘겨서 술 마시는 날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회식 말고는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태껏 단 한 번도 술자리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주말에 술자리가 생겨서 새벽 2시쯤 귀가를 하더라도 워낙 본인이 잘 알아서 행동하니 별실이 제가 관여하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사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말라고. 누군가 먼저 2명 정도 집에 가야 된다고 일어나면 그때 집에 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술자리를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주당은 아니지만 딱 자기 주량만큼만 깔끔히 먹는 성격입니다.
결혼 전에는 제 동창들과 술 마시는 걸 참 좋아라 해서 연애 시절에 남편 친구들보다 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비율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제 동창들과의 술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내 친구랑 놀지 말고 네 친구랑 놀으라고 허락을 잘 안 해줍니다. 참고로 제 친구들은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청소도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만 안 시킵니다. 시키면 청소기도 잘 돌리고 걸레질도 잘합니다. 쉬는 날이면 자고 있는 절 깨워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아기 좀 보고 있으라고 청소 좀 하겠다고 그러면 너는 꼼짝 말고 애기랑 놀아라고 본인이 다 합니다. 솔직히 저보다 아기를 더 잘 봐주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방임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남편은 아이가 조금만 눈 밖에 나도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기저귀도 척척 깔아주고 조금만 아프게 보여도 걱정하고 본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기가 혼자 주방 쪽으로 가서 노는 것 같으면 자다가도 깨서 아기 좀 신경 쓰라고 저에게 타박을 해댑니다. 또 평상시에도 아기랑 정말 잘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놀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하죠. 시도 때도 없이 장모님 오시라 그러고 장모님 주무시고 가라 그러고 외식할 때면 거의 항상 장모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우리끼리 외식해도 장모님도 같이 오셨음 참 좋았을 텐데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병원비 수백만 원도 제가 반대를 했건만 아주 쿨하게 대출받아서 내어놓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이 넉넉한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시부모님 용돈이나 선물은 필요 없다 하고 제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댁보다 제 친정이 형편이 안 좋다 보니 그리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께 훨씬 잘해요. 시부모님 좀 챙겨라는 제 말에 그럼 넌 내 부모님한테 잘해. 난 네 부모님한테 잘할게. 이럽니다. 시댁 행사는 걸러도 저희 집 행사는 절대 안 거릅니다. 이것저것 잘하는 부분들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정교육, 위생관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